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초등 코치 초코 언니로 활동 중인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딱 등장한 이유는요. Oh, my speaking. 나의 speaking 이라는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왔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구신지 알까요?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교육 전문가이신 이보영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이보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별 말씀을요. 책이 너무 멋있어서요. 제가 이 책을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어서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네. 요번에 이제 초등학교 영어 정책이 실용 영어 중심으로 많이 네,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기, 쓰기가 굉장히 중점이 되어 있는데요. 네. 아이들은 굉장히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네. 어떤 학습이 가장 효과적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그 단어 많이 알아놓고 문법을 많이 알아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그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기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학 갈 때까지 영어 말하기를 따로 시험을 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체가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도 굉장히 커지게 되고 사실은 그에 앞서서 이미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고 정말 뭐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것이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외국도 많이 나가게도 되고 이제 어릴 때부터 외국 친구를 많이 만나게도 돼서 이제 영어 말하기와 쓰기 특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정책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안정시켜서 교과 과정도 그렇고 선생님들 수업도 그렇고 많이 바뀌고 있는 게 현실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는요. 제가 아이들을 스피킹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네. 서점에 굉장히 자주 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스피킹 책이 좋을지 항상 의문이거든요. 네. 근데 ELT 책이 너무 많은데 이제 교재를 선택할 때 네. 어떤 책이 좋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책을 선택할 때. 사실 정말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근데 과연 어떤 걸 좋은 책이라고 할까 생각할 때 책을 주었을 때 교재나 뭐 어떤 뭐 앱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가지고 자기가 입을 열어서 자기 생각을 담아서 말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남이 써준 거 달달 외워서 자기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는 내용을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네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하나는 이게 좀 자잘하게 액티비티가 되어 있어서 저절로 따라가다 보면 뭐 어휘는 어휘, 문법이면 문법. 근데 이거를 말로 그야말로 이제 승화를 할 수 있게끔 잘 이렇게 엮어갈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지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가르치시기가 편한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선생님이 가르치기 편한 책은 네. 정말로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예를 들어서 뭐 네. 이제 딱 주고 네. 대화문이다. 그러면 네. 이거 가르치세요라고 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외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외우는 거 좀 다 우리 싫어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내 입으로 그렇죠. 붙어서 자기 말로 돼야 되는데. 네. 선생님이 딱 보았을 때 자신 있는 책이 정말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네, 전 또 질문은요. 사실 책이 스피킹 책보다는 리딩 중점이 된 책이 훨씬 네. 많잖아요. 그렇죠. 스토리북, 네. 리딩 베이스드 책이 많은데요. 스피킹 포커스드가 된 책은 또 어떤 장점이 있을지 또 굳이 스피킹 포커스드를 써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네, 사실 스피킹은 특히나 이것이 이제 조금 어른들이 아니고 우리 그 주니어 용어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스피킹에 대해서 아직은 좀 낯설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말을 한 번에 이제 딱 한다라고 할 때 복잡한 구성이 되면 네. 아예 입을 닫아버리게 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인풋을 주게 되고 이제 그걸 우리가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보통 말하게 되죠. 물론 딱 거기까지만 주게 되면 거기서 정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조절을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네네. 그럴 때 이제 물론 리딩 교재도 필요할 수 있겠는데 스피킹 교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게 돼요. 이 교재 구성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말을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말해보세요.
보시겠습니까? 라는 식의 태스크를 많이 드리게 되는 거죠. activities, task.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또 그리고 또 scope and sequence를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되잖아요. 네, 어떤 기준으로 scope and sequence 설계를 하셨는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문법과 어휘를 보게 될 때 이 네네. 어휘는 그 교육부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초등 필수 어휘와 네. 중등까지를 커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법도 마찬가지로 네. 보통 중학교 가서 배우게 되는 우리가 몇 형식 문장이 있고 네, 뭐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가 되면 보통 중고등학교에서 봐야 될 문법책을 초등 단계에서 맞아요. 보고 중학교를 대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문법이 중요한 이유가 문장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익힌다는 차원에서 문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처럼 수학 공식 하는 것처럼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그걸 알고 보면 쉬워요. 알고 보면 아 맞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리가 되다 싶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영어라고 하는 것과 친구를 삼고 벗이 돼서 즐겁게 나간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줘버리게 되면 아이들은 이게 뭐야 수학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과 어휘 그 스코프 앤 시퀀스를 함에 있어서도 일단 그게 녹아 들어가 있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중간에 겹쳐지는 부분들이 일부러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응용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 맞아 이때 이런 말 내가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문장 만드는 거구나 라고 그 문장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게끔 한다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프 앤 시퀀스도 그런 식으로 와닿는 주제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주제별로 또 소재별로 어휘를 모아놓고 그 어휘를 가지고 패턴이라고 하는 것과 묶어서 네. 문장을 말을 금방 만들 수 있게끔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봤어요. 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또 쉽게 스피킹에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렵겠지 어렵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게 쉬운 건가 이건 어려운 건가라고 구별이 되지 않게끔 맞아요. 네. 그게 이 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오마이 스피킹에 6권이 총 있잖아요. 네. 그래서 6권의 권마다 레벨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네. 힘든 게 뭐냐면 이 한 레벨과 그 다음 레벨의 이 갭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책을 쓰다 보면 네. 이것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빠뜨려 이것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중에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딘가에 집어넣게 되면 네. 의도한 거와 달리 갑자기 이렇게 점프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럼 그것은 누구의 목? 선생님의 몫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도 힘들었는데 아이들은 또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레벨에서 이렇게 점프가 크게 느껴지지 않게끔 했습니다. 네. 근데 크게 보면은 1, 2, 3권이 보통 초급에서 중급의 중간 정도, 그다음에 중상급부터 그 다음 단계까지가 이제 4, 5, 6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6권이 있는 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래요?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딱 모든 학년들이 한 교재를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좋겠네요. 네, 1학년은 1권, 2학년은 2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권과 4, 5, 6권이 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면 안에 구성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년별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쯤이면 내가 이거 할 만한 준비가 됐다 네. 하고 갈 수 있게끔 좀 도움다지가 되는 것이 한 3권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3권 정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책이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보통 스피킹 책이나 많은 책들은 단어, 그 다음 패턴, 그 다음 네, 네.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저희 오마이 스피킹에는 스토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네, 네.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상황과 맥락을 먼저 주고 스키마 빌딩 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배경 지식이라든지 본인이 이미 사전에 경험했던 거, 그 경험치를 끄집어내서 네, 네. 우리 말로도 생일 선물로 뭘 받았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어? 라고 한다든지 받고 싶은 생일 선물 있어? 그러니까 아직 영어 들어가지 않았는데 네, 네. 본인의 경험치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그야말로 워밍업을 시키는 단계가 워밍업.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워밍업을 같이 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주인공은 생일 선물로 글쎄 로봇을 받았지 뭐야?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상상력을 좀 돋구기 위해서 일단 맥락을 먼저 줘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단어를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를 또 추출해내게 되고 여기와 관련된 다른 파생 단어들을 같이 하게 됐을 때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그야말로
조금씩 얹어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 영어 공부야. 처음부터 단어 배워야 돼.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접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책에 저희 키 패턴 문장과 함께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평소에 많이 쓰던 표현들도 정말 네.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근데 그 실생활에서 원어민이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실제 교실에서 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하시면 좋을지 네. The useful question, useful expression 부분이야. 네, 적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어 말하기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네. 되잖아요. 하나는 통문장 영어 표현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통문장 표현은 이제 굳이 단어나 문법을 그때그때 생각하지 않고서도 그냥 이 상황에서는 이 말을 써야지 하는 게 통문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nice to meet you 같은 경우는 우리 유치원 애기들도 입에 거의 붙다시피 해서 nice to meet you를 말하게 되는데 이때 누가 아예 to meet가 투부장소로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문장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useful expressions에 넣어놨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ouch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뭐 oops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nice to meet you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통째로 갖다 쓰면 좋을 만한 그러니까 익히기 쉬운 거죠. 그런 것들은. 네. 그러면 입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있고 useful questions는 저희 교재는 사실은 질문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하는 것보다는 같은 에너지라도 문장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는 쪽에 좀 더 에너지를 쓰는 그런 쪽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질문은 선생님이 많이 주시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적에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게 하는데 네. 익히고자 하는 것은 대답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을 잘 만들어 보자라는 쪽으로 해봤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퀘스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질문인지 알아야 답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게끔 어. 그 전체 과를 통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듣다 보면 저 질문 뭔지 알겠어. 네. 이 상황에선 저렇게 묻는 거구나라는 걸 그걸로 체감하게끔 네. 해서 따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해서 매 과마다 넣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도 그렇고 수업 전후에도 아이들과 함께 생활 속에서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너무 좋은 인포메이션이네요. 그죠? 네, 네. 진짜 제가 꼭 수업에서 활용을 해보고 싶네요. 네. 교수님. 또 Key Pattern Practice 페이지를 보면요. 키 패턴 문장이 청크별로 나눠져 있어요. 네. 혹시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어른들한테 이걸 패턴이라고 하기도 하고 청크는 건더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왜 chunky soup 이렇게 말하면 건더기가 많은 그런 국이나 숲 네. 말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what do you라고 하게 되면 what 따로, do 따로, you 따로가 아니라 what do you를 한꺼번에 청크로 묻게 되면 네네. 예를 들어서 너는 뭘 좋아해? 라고 묻고 싶을 때 무엇을 합니까? 당신은 이렇게 what do you 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난 이거 묻고 싶으면은 what do you로 시작해야겠다라고 해서 말의 틀을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하고 나머지 갖다 붙이는 식으로 그러면 훨씬 더 네네. 생각하고 고민돼야 될 에너지나 시간이 줄어들 수가 줄죠. 있겠죠. 네. 네, 그래서 패턴 프랙티스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청크를 이용한 그 연습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특히나 연구 논문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말하기를 공부한다라고 할 적에는 이게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 네네. 그만큼 힘이 덜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수월하게 말문을 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네. 제시를 해봤습니다. 네. 또 이제 워크북을 제가 보면은 네. 다른 교재 워크북보다 리스닝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혹시 리스닝 부분에 또 포커스를 두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자 우리가 listening and speaking or speaking and listening이라고 하게 될 때 네. 사실 수업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네. 선생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 간에도 서로 주고받는 말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동서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경청할 수 있고 또 이 전체 리스닝에서 키포인트가 뭔지를 빨리 잡아내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길러야 하는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리스닝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스피킹 가르칠 때 리스닝을 좀 자연스럽게 녹여서 또 가르칠 수 있을 텐데요. 네네네. 어떻게 리스닝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네, 교재 안에서? 우리가 어른도 그렇고 네. 잘 안 들린다라고 하는 건 귀가 나빠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리스닝이 잘 안 된다고 할 적엔 첫 번째 이유가 네. 자음 모음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오. 억양의 어떤 원칙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사실 말할 적에 우리나라 말은 제가 선생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네네. 라고 하지만 영어식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쵸. Nice to meet you라고 하게 되고 이렇게
방송에 보신 거 제가 중에 엄청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띠리리리띠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도 아이들한테 맨날 인간 피아노가 되라고 말해요. 문장을 말하기 전에 뜨르르르르 이렇게 먼저 음을 알려줘요. 아이들아 몸에 인간 피아노 준비됐나요? 네. 좋은 생각이네, 네. 선생님. 그러니까 피아노, 네. 그러니까 리듬 언어기 때문에. 리듬 언어. 그렇죠. 그러니까 억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강세가 중요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말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안녕만 들리고 반갑 들리고 어서밖에 사실 안 들리거든요.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안 해줬으니까. 그쵸. 근데 이 말만 듣고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의도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 본인도 그 억양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리스닝을 할 적에 그런 억양을 사실 잘 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네네. 있고 또 중요한 건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억양도 좋고 뭐 잠어음 발음도 다 알고 한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내용을 들려주게 되면 네. 한 번에 듣고 알아듣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관심이 없어도 마찬가지고. 네. 저희가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을 골라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상황 맥락을 드리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도 있는 건데 프랙티스를 할 때에는 그냥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늘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듣기 전에 들을 때 뭘 포커스로 해서 들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여기서 무슨 동물 소리를 듣게 될 텐데 힌트를 많이 줄 수 있죠. 네. 어떤 동물의 소리를 듣게 될까요? 라고 한다든지 색깔 얘기를 할 텐데 무슨 색깔을 얘기할까요? 한다든지 조금 나이가 들 친구 같은 경우는 네. 동사만 한번 잡아보세요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미리 타겟을 주고 난 다음에 듣게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들을 쓰다 보면은 파워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네, 이미 네. 교재에서 주어진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네. 거기에 항상 그림이 나오고 What do you see in this 네. picture? 이게 항상 있더라고요. 그쵸, 그 그쵸. 이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제가